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그 정보를 주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 필요하지 않은 부분만 주는 경우, 그걸 비공개 결정, 그 다음에 부분 공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요번에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고 하는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네이버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보면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그래서 open.go.kr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심판 청구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 기관을 클릭을 하면 그 서류가 해당 기관으로 가서 해당 기관에서는 10일 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는데요. 당연히 그 통보를 서면으로 받겠냐 아니면 전자 메일로 받겠느냐 이런 부분도 다 처음에 그 신청서를 낼 때 클릭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령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클릭한 대로 직접 수령이면은 아마 본인이 가서 통보를 그래 언제까지 와라 라고 하는 통보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메일인 경우에는 내가 신청했던 전자 메일로 그 답변서가 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판례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측에서 상대방 기관에서 그 정보 공개는 그 공개할 정보가 아니다라고 해서 비공개 결정을 통지를 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부분 공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비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냐, 전부 공개라라고 하는 거고 부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부 비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해라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고 싶겠죠. 그럴 때 보통 그 통지서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이의 신청과 관련 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게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불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만약에 인용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비공개로 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라고 하면 전부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공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가 인용이 됐다면 그 부분도 만약에 구분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일부가 인용될 수도 있고 일부는 비공개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너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냥 맨 처음에 비공개한 거나 아니면 부분 공개한 게 맞다. 그러니 너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맨 처음에 나한테 했던 비공개나 아니면 부분 공개 결정보다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을 때는 이 두 원래의 처분보다 늦어져서 90일이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면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받은 처분이 이 원처분이 비공개가 비공개나 아니면 부분 공개였기 때문에 요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를 해요. 뭐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야,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거는 각하를 하거나 아니면 야, 네가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원처분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처분을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처음 받은 비공개 결정 처분이나 아니면 부분 공개 결정 처분으로부터 다투려고 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너가 90일이 넘었어. 그러니까는 심판기간 도가로 각하야 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니네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해서 기각을 받고 그걸 받은 날로부터 그게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간 도과했다고 그렇게 보느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처음에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했던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서 네가 하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다투려고 하면 원래 비공개 처분이나 아니면 부분 공개 처분을 다퉜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네가 원래 그래 그러면 너의 네 말을 들어보면 원래 네가 다투고 싶은 건 이거다. 그래서 이걸 다툴 수 있는지 내가 보니까 네가 이거 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넘었네? 그러니 너는 제척기간 도가로 널 다툴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의신청하고 별개로 행정심판 처분 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90일 이내에 다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문구까지 포함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당연히 그래서 원처분보다 90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최근에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도 하나의 새로운 처분이다. 그러니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처분성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야, 그때로부터 네가 90일 이내에 만약에 다툰다라고 하면 너가 이 원처분도 다툰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나오는 동안은, 그러니까 어떤 판례에 의하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나오는 동안의 그 기간은 네가 원래 원처분에서의 90일이라는 제척기간에서 그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다투는 기간은 빠진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은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는 원처분에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기간을 빼니까 아직 90일이 도과하지 않았다. 그러니 원처분 다투는 거 정당하다 라고 보는 판례도 있는가 하면, 아예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네가 원처분을 다툰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소기간 도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심하시고, 원래 이제 원처분인 비공개 결정이나 아니면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다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간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신청 결과가 본인한테 불리한 기각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각결정을 가지고서는 또 행정심판이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원래 원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판례가 이제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어떠한 그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 보장의 범위가 넓어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원처분이든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공개 사건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해당 기관에 가서 그러니까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써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그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 양식에 따라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민원식으로 제기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서가 아닌 민원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내가 그게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으로 정보를 공개해줬어야 된다 라는 청구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네가 법이 정해져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가 없다. 그러니 이 그 처분 자체가 없으니 그러니까 너의 그 신청, 행정심판, 비공개 결정이든 뭐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 자체는 그거는 뭐 일종의 말하면 기각이거나 아니면 각하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걔네가 갖고 있는 그 정보 중에서 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지 분명히 판단을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거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양식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라고 하는 그 청구서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비공개나 아니면 부분 공개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거지. 내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민원은 법정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질의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처분성이 없어요. 아무리 피청구인한테 뭔가를 서류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건 네가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거지 그거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처분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투더라도 각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건지 단순히 내가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지 분명히 내 목적이 뭔지 파악하셔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거면 정보 공개 포탈에 신청서를 내서 그 답변이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처분성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제적기관의 도가를 인정받지는 않는다. 그러니 국민의 권리 재판 청구가 좀 더 법원을 통해서 확장이 된 사례다라는 점에 대해서 최근의 판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뭐 자세하거나 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